투자에 정답은 없지만 정석은 있다. 매매 정석 박예지입니다. 이 역대 가장 뜨거운 상반기를 보낸 여파인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과 난이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오늘 시장에서 급락했던 종목들 넥스트레이드에서 낙폭을 조금이나마 줄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지 시장 전략 마련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단기 노이즈입니다. 오늘 또 메타발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지면서 반도체주가 급락하고 양대 증시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등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아직까지는 단기 노이즈에 불과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AI 개발에 방대한 연산 인프라를 쏟아왔던 메타가 남은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파는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AI 연산 자원이 공급 과잉에 접어들었다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그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던 반도체 종목 그리고 인프라 종목에 충격을 줬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메타발 AI 수요 위축 우려가 지난해 딥시크 그리고 올해 있었던 터보컨트 이슈 때처럼 AI 투자 내러티브에 소음이 발생한 것이지 실제 반도체 기업의 실적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일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10일에는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과 29일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이달 말 M7 실적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주가를 지지해 줄 만한 이벤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최대 판매량인데요. 오늘같이 증시에 파란불이 짙게 들어온 시장에서 최대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현대차와 기아의 상반기 미국 판매량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92만 대가 넘어가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 늘어난 수치이고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는 물론이고 경쟁 관계인 일본 기업들보다도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호실적의 1등 공신은 바로 하이브리드 라인업인데요. 친환경차 판매량이 반기 기준으로 처음 25만 대를 넘어서는 등 전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캐즘으로 미국 시장의 주도권이 하이브리드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친환경차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선점한 결과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합산 영업이익 1조 5천억, 과연 어떤 섹터에 해당하는 키워드일까요? 바로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섹터 방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내 방산 4사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5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까지도 10조 원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방산은 계약 체결부터 생산과 납품까지 수년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러우 전쟁 이후에 폴란드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확보했던 해외 수주가 이제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방산 4사의 수주 잔액을 합쳐본다면 벌써 100조 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확보한 일감만으로도 수년간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한 이 7월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러한 섹터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지 오늘도 함께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고요. 시청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공부방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매 정석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투자를 다시 정의합니다. 주식을 위한 이 기준과 과정부터 꼼꼼히 점검해 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매매정석 박예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성찬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올해 들어서 오늘 무려 30번째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다고 하고요. 코스피가 이제는 8,000선까지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또 알려주실까요? 오늘 시장은 답답하게 봤죠. 예, 일단 먼저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토마토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대형주 위주로 좋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 이제 6월 25일 6.25 때였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섹터별로 이제 ETF 좀 대표할 만한 그런 ETF를 갖다가 시세를 쭉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때가 주제가 뭐였냐면 지나친 쏠림이었어요. 지나친 쏠림. 정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때 그 포모 현상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6월 달에 서킷 브레이크가 3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킷 브레이크가 사실 어떤 제도입니까? 8% 이상 하락을 했을 때 시장이 걸리는 그런 제도죠. 그렇죠? 20분 동안 거래 정지되는 거. 근데 그게 과거 30년 동안 8번이 걸렸었어요. 과거 30년 동안. 그러면 사실 한 뭐 5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게 서킷 브레이크예요. 그런데 그게 지난 6월 달에 무려 한 달에 3번이 걸렸습니다. 과거에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이제 걸렸을 때를 갖다 우리가 돌아보면 뭐 금융위기, IMF 뭐 그럴 때였었거든요. 9.11 테러. 그런데 6월 달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그게 뭐 레버리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한 달에 무려 3번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성이죠. 이때가 이제 뭐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섹터들이 하락한 게 되게 많았고 코스피가 유독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일주일 뒤인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보니까 당시에 이제 코덱스 반도체가 18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얼마냐면 14만 7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20%가 일주일 만에 박살난 거죠, 그렇죠? 반도체 장비주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장비주는 좀 좋았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마이너스 20%가 빠졌다는 건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뭐 하이닉스 폭락이 이제 뭐 20년 만에 이런 하락은 처음이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14% 이상 폭락을 했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일주일 만에 무엇이 변했나? 일주일 만에 뭐 반도체가 정말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악재가 나왔나요? 진짜 완전히 펀더멘탈을 갖다가 훼손할 만한 그런 악재가 나왔나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이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못 사서 안달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20%나 빠져 있는데 지금은 못 사서 안달이 아니고 불안해서 안달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참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진짜 불안하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뭐 교육방에 한 5천 몇백 분 정도가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왜 그 휴먼 인덱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의 바닥의 즈음에 오게 되면 난리예요, 난리. 다들 힘들어서 이제 한마디씩 하시는 거죠. 힘들다, 막 너무 힘들다 그러고. 푸념을 늘어놓으실 때가 거의 바닥이 임박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정말 막 포모 현상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올 때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자, 일주일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전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원탑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그렇죠? 네, 자타공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좀 들어가가지고 1% 먹고 2%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SK 스퀘어를 주로 이제 공략을 했는데 뭐 14만 원, 15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이제 물량들을 갖다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1200%가 났단 말이에요. 1200%면 어떤 돈이냐 하면 약 한 900만 원 투자한 금액이 1억 2천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팔고 팔았는데 그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뭐 진짜 대형주로 8일 동안에 2배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찍히는 수익률이,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이렇게 뭐 날아갔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저하고 이제 주식 함께 스터디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의 실제 계좌에 찍힌 게 8일 만에 2배의 수익이 딱 나왔어요. 얼마냐면 제가 이날 이제 110만 원의 매수를 했는데 8일 뒤에 220만 원이 갔거든요. 그런데 220만 원에 매도를 갖다 했어요. 예, 잘 아실 겁니다. 100% 이거는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50만 원에 산 것도 그렇고 삼성전자 뭐 무슨 우선주 7만 원대에 산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지금 물량이 되게 많아요. 각 종류별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이때 이제 장기 매도 신호가 나갔거든요. 장기 매도 신호가. 그래서 장기 물량을 갖다가 3분의 1을 갖다가 매도를 갖다가 하자라고 하는 신호 드렸어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때 제가 매도를 하라고 하면 이전에는 잘 매도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매도를 갖다 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매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포모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이거를 내가 지난번에 매도하고 이렇게 올랐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때보다 삼성전자는 제자리예요. 그런데 SK 스퀘어가 무려 120, 130만 원에서 220만 원이 갔으니까 와, 내가 한 달 전에 120만 원이었는데 지금 22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매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오늘 150만 원 갔죠. 150만 원.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한번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진짜 못 사서 되게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불안해서 안달이란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좀 바꿔 생각해 보면 이때는 매도에 가장 좋은 적기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내가 현금이 있다면 이럴 때 좀 매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때는 못 사서 안달이고 이때는 못 팔아서 안달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을 보기 때문이에요. 한치 앞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100억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주로 이제 뭐 도곡동, 압구정동 그런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우리나라에 뭐 0.01% 그런 뭐 자산가들, 사업가들이 주로 이제 제 클라이언트였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 100억, 몇백억, 몇천억 있는 부자들은 이렇게 바로 앞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조금씩 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장 한치 앞을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사면 내일 얼마를 먹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못 팔면 내일 얼마가 손해가 더 날 것 같은데 계속 더 빠질 것 같은 거죠. 계속 더 오를 것 같은 거고. 그런 시각을 갖다 좀 버려야 돼요. 오늘 본의 아니게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핵심은 그거예요. 가장 우리가 경계할 게 뭐냐면은 결국 포모예요, 포모.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8일 동안 순수하게 대형주로 초대형주로 100% 타점을 갖다가 잡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재미있는 점은 제가 이날 이거를 갖다가 매수할 때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전날에 야간 선물이 하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프리마켓에서 완전히 폭락해서 출발했죠. SK 스퀘어가. 그래서 제가 프리마켓에 매수한 게 마이너스 10%예요. 마이너스 10%. 물론 더 빠졌어요. 그런데 그날 끝날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의 프리마켓에 샀는데 그날 끝날 때 보니까 플러스 4%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에 14% 수익이 났어요. 여기서. 그리고 애프터마켓은 4% 더 올라가지고 당일에 18% 수익이 찍히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이런 거는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짜리 타점이 8일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있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할 게 포모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얘네가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으신 게 뭐예요? 오늘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데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어떤 메타의 그런 그 남아도는 게 아니냐 컴퓨팅 자원이 그런 우려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심도 있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장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뒤에서 보시고, 요즘 이런 분들 많죠. 그렇죠? 예, 부부간의 금술이 되게 좋으셨더니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마 전까지 되게 좋으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쪽의 향방이 되게 중요하겠죠. 방송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예, 함께 저하고 공유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우선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시장에 또 이렇게 증시 호황이 불어오면서 초보자분들 입성하신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불안감이 또 극에 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포모가 극심할 때는 좀 경계하고 불안감이 극에 달할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 한 치 앞만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반도체 중심적으로 한번 다뤄주셨는데 대형주 매매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자, 일단 뭐 방송 공략주 한번 여러분께 같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송 공략주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가이드 해드리는 그런 타점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람이 원칙을 갖다가 잘 지키느냐 말 그대로 진짜 뭐 대형주를 저는 이제 대형주 정석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형주 정석 매매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저가 무렵에 사서 그리고 남들이 어쨌건 포모가 올 때, 뭐 이제 그럴 때 매도로 갔다가 하는 게 저의 전형적인 투자 방법이죠. 방송 공략주도 보시면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불과 뭐 2주 전에도 한번 타점을 갖다가 잡아드렸죠. 그렇죠? 그때도 하이닉스가 그 이후로 순식간에 뭐 230만 원인가 40만 원에서 300만 원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하이닉스가 89만 원대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당시에도 매수하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40일 뒤에는 100%, 그리고 66일 뒤에는 200%, 그렇죠? 그러니까 89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갔으니까 교육방에서는 삼성전자도 같이 잡아드렸어요. 그렇죠? 두 종목을 갖다가 당일에 우리 이번에는 한번 둘 다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둘 다 되게 좋은 성과가 나왔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타점이 네, 여기죠. 그렇죠? 여기. 그리고 또 LG 이노텍은 뭐 48일 만에 600%라고 하니까 25만 원에 말씀드렸는데 180만 원이 금방 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타점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대형주를 갖다가 어떤 때 매수하는구나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75% 급등이 나왔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은 70% 그러니까 8만 원에서 뭐 한 15만 원 부분까지 그렇게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은 다 이렇게 대형주로 여러분들께 좋은 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멘토님이 그동안 공략해주신 종목들 상당한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도 가져와 주신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역시나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내려가서 이 고점에 달아가신 분들 정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신데 반도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아까 전에 이제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뭐 메타의 그런 뭐 AI 네네 공급 과잉 우려가 있죠. 공급 과잉 우려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갖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다 아실 거고 그게 여러분 혹시 그 아마존이라는 기업 아시죠, 그렇죠? 아마존은 이제 그 전자상거래 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거는 클라우딩이에요, 그렇죠?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에게 클라우드를 갖다가 판매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 쇼핑몰하는 기업이 왜 갑자기 클라우드를 하게 됐을까요? 그게 뭐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크리스마스 때예요. 그리고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그런 때죠, 그렇죠? 그럼 그런 때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갖다 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런 우리가 옛날 이제 뭐 말하는 그런 서버 있잖아요, 그렇죠? 서버를 갖다가 크리스마스 때에
맞춰가지고 가장 최대일 때, 그럴 때 이게 무언가 이게 딜레이가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최대의 그런 서버를 갖다가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남아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이제 그 수장인 제프 베조스가 이거를 그러면 평소에는 팔자, 기업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다 개별적으로 서버를 갖고 서버 비용이 엄청났었거든요. 서버 인력도 갖고 있어야 됐고, 그러니까 되게 큰 부담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아마존에서 그럼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거를 갖다 임대를 해줄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다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갖다가 제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1위예요, 아마존이. AWS가. 그러니까 그 오늘 나왔던 그 메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결국은 이제 집중적으로 안 쓸 때는 임대를 갖다가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파워를 갖다가 그때 판매를 갖다가 하는 부분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쟤네가 남는구나. 이게 이제 AI가 뭐 그런 부분들이 과잉 투자가 됐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이제 그게 무슨 그 반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메타가 사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커버거도 뭐 수재 중에 한 명이고. 그런데 메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난 4월에 메타가 대대적으로 그 AI 캐펙스를 갖다가 크게 늘린다는 그런 걸 갖다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이제 그 유상증자를 갖다가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메타가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4월에는 AI 캐펙스를 갖다가 크게 늘린다고 하고, 그리고 5월에는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인데 지금 벌써 6월인데 AI가 뭐 유효를 남아둔다고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메타로서는 뭐냐면 ROI를 갖다가 가장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좀 이제 안 쓸 때, 그럴 때 이제 예전에 아마존이 했던 것처럼 그런 거 갖다가 임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약간 좀 와전된 부분이 있고 투자자들이 너무 한 곳으로 쏠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그 하이닉스가 14% 빠졌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9% 빠졌고. 그런데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막 사는데, 그런데 하이닉스가 14%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많이 빠져야지 무언가가 또 이게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주식을 갖다가 한국 주식을 막 파냐면 그 보통 미국의 이제 그런 투자 은행들 있잖아요. 골드만사스나 모건스탠이나 그런데 헤드 쪽에서 그런 비중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큰 윤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스닥이 부정적이면은 걔들은 무조건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갖다 줄여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국이라서 줄이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머징 마켓의 비중은 나스닥이 안 좋으면 기술지 비중이 아시아에 뭐 한국은 특히 크기 때문에 그쪽을 갖다가 비중을 줄이는 거 그쪽은 티도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되게 밀접하게 다가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삼성의 실적 발표, 그리고 하이닉스 ADR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마이클 버리가 이제 그 한국 반도체를 갖다가 숏을 친다. 뭐 이렇게 뭐 호남 쪽에다가 뭐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 그래서 반도체 설비 투자는 곧 꼭지의 징후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마이클 버리는 이제 그 뭐 2008년도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 한번 숏으로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뜨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죄다 실패했죠. 그래서 작년 말에는 이제 펀드를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퇴출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자신이 이름을 갖다 걸고 한 그런 펀드를 갖다가 청산을 당하겠습니까? 마이클 버리가 어쨌건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뭐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미래는 뭐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갖다가 하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을 갖다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2분기의 영업이익이 한 85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작년만 해도 애플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애플이 이제 보통 한 50조 초반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도 이제 50조 나왔습니다. TSMC가 한 40조. 그쵸?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TSMC도.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가 한 100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건 이번에 뭐 상여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충당금 뭐 떨고 그런 것 때문에 약 한 뭐 86조, 7조 나온다고 그래요. 물론 뭐 85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를 갖다가 지금 능가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다음 분기부터는 확실히 앞설 거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70조 정도로 갖다가 예상을 하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50조, 키옥시아가 한 12조. 그런데 시가총액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7,000조란 말이에요. 50조, 분기에 50조 이익 내는 애플이 뭐 6,500조, TSMC가 3,500조,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1,800조, 삼성전자가 둘 다 1,800조 안 하죠, 그렇죠? 1,700조 뭐 그리고 하이닉스는 1,600 몇십 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뭐 고평가다,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블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PER이 하이닉스는 지금 5.5배?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한 뭐 6.5배 정도? 그리고 뭐 하이닉스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높거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을 놓고 뭐 5배, 6배라는 그런 수준을 갖다 놓고 버블을 논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냉정하게. 당장 내일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장중에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메타의 뭐 UAI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건 안 물어보시고 빠질 거 같냐 오를 거 같냐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는 그냥 좀 현명하게 그렇게 당장 한치 앞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보름 뒤를 보거나 한 달 뒤를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한 세 수 정도 앞을 갖다 보고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반도체 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하더라도 전혀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이슈가 됐었던 메타발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도 이 와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증권가에서도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실적이 또 주가의 지지선을 마련해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는 또 자동차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내려온 수준이라 이제는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지 자동차주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주식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뭐 우량주도 한번 이렇게 방향을 갖다 밑으로 잡으면 그냥 뭐 이렇게 진짜 뭐 지하도 없이 막 줄줄줄줄 내려가는 게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모비스도 되게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은 이제 어쨌건 우려를 갖다 좀 부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는 이제 국내에서는 못하고 해외에서는 잘한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미국 판매량이 이제 역대 최대 달성을 갖다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자동차 시장 자체가 더 많이 팔린 게 아니에요. 전체 판매량은 줄었는데 그중에 한국 자동차, 현대 기아차가 캐파가 늘었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격대가 비싼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런 부분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전망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그나마 반도체가 그래도 대장의 역할을 갖다가 어떤 점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을 갖다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해서 탄탄한 실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 역시 이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뭐 현대차도 주가가 많이 안 좋죠.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도 가격이면 주가가 80만 원대에서 지금 50만 원이 붕괴돼 가지고 48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지금은 뭐 당장 뭐 내일 오른다 그런 거보다는 좀 부담 없이 살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물론 주식이란 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가진 돈을 다 투자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한 뭐 1억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로 현대차를 사고 싶다. 그럼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은 뭐 사두고 그리고 좀 빠지면 좀 더 사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되게 무난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 역시나 한때 정말 고공행진하던 주가였는데 최근 들어서 50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의 가격대는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당장 내일의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본다면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자동차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방산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숫자가 찍히는 섹터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해본다면 방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방산주는 여전히 좋게 뭐 보는 시각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 되게 요즘에 힘든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방산이잖아요. 방산도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급락할 때는 정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뭐 150만 원에서 뭐 8, 90만 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뭐 주식은 대형주건 소형주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산은 이제 앞에서 앵커님도 체크를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이익이 계속 숫자로 증명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뭐 미국 이란을 갖다가 지금 이제 안 믿죠, 그렇죠? 뭐 끝날 거라고 좀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가 일단 뭐 바라보는 데가 너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미국도 이제 선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서둘러서 마무리를 갖다 할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무기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미사일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쏘아댔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어떤 미사일 병목 현상을 갖다가 지금 되게 그 정계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공급망을 갖다가 대규모로 증설을 하겠다. 결국 뭐냐면 미국이 무기 수출을 갖다가 하는 거를 갖다가 앞으로 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에도 특히 뭐 LIG 디펜스 같은 경우나 뭐 한화유로처럼 그렇게 어떤 중동 쪽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쨌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무기를 갖다가 결국은 자주국방이야, 그냥 각자 도생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주가 눌림목을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연금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비중을 갖다가 최근에 뭐 리밸런싱 중에도 좀 이렇게 늘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우리가 포모에 빠질 때 노련한 투자자들은 슬슬 비중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두면 또 이제 언젠가 또 큰 시세를 갖다 줄 때 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산을 갖다가 여러분도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탑픽은 일단 뭐 LIG 디펜스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강점이지만 LIG 디펜스는 그동안에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난 분기에 완전히 싹 씻어냈기 때문에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성장성만 약간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그게 실적으로 숫자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IG 디펜스가 가장 탑픽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 있죠, 그렇죠? 좋은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섹터까지 다뤄봤습니다. 그 안에서도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탑픽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과거에는 성장성만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실적까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함께 다뤄봤는데요. 더욱더 멘토님의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공부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멘토님과 함께 실시간 주식 정보와 투자 교육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시는 동안에 저희는 멘토님의 강의까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뭐 요즘 시장이 정말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뭐 주식을 한 30년 동안 했는데, 뭐 요즘처럼 어려운 적이 있었나?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한 달에
5년에 한 번씩 걸리는 서킷 브레이크가 한 달에 무려 3번이 나왔다. 사실 오늘도 나왔죠, 그렇죠? 오늘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막판에 거의 한 마이너스 10%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킷 브레이크 자체가 장 후반 20분에는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렵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어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를 좋게 봤던 부분, 결국은 어떤 AI 인프라의 가장 수혜가 되는 그런 천병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숫자로 증명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가 뜨기 시작한 게 1년 됐잖아요, 그렇죠? 1년 만에 꼭지를 상투로 갖다가 고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계속 내려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식 투자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건 뭐 아시다시피 일단 그 계좌가 좀 잘 모르는 주식들에서 좀 크게 망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봤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일단 손절을 갖다가 안 한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께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갖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을 갖다가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뭐 저 역시도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대부분 지금 이제 뭐 노후 자금을 갖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절을 갖다가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아픈 일이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손절을 갖다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웬만하면 제가 이제 우량주를 하고 그리고 우량주를 갖다가 또 막 비싸게 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절히 잘 믹스를 갖다가 해서 투자를 갖다가 하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노후 자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좀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대형주 눌림목 매수가 이제 제 주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매수하는 타점들이 보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급락했을 때 그렇게 이제 매수를 갖다 하는 게 최근에도 이게 이제 뭐 한 5월 말에 진행을 했던 그런 실제 매매 부분들인데, 보시면 이제 뭐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딱 말하는 그런 눌림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매수를 갖다가 하는데 손절을 갖다가 할 필요는 뭐 사실 없겠죠, 그렇죠? 뭐 좀 빠지면 좀 이렇게 더 매수를 갖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대형주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경험을 했던 그런 포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와, 삼성 SDI가 이렇게 오른다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때 매수를 갖다가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은 되게 고통스러운 그런 구간이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모를 갖다가 극복을 하고 그리고 저평가된 우량주를 갖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는 습관을 갖다 가진다면 굳이 손절을 갖다가 뭐 안 해도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는 주식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커진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대부분 다 모르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가 마이너스가 되게 커지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격 매수하고 이제 뭐 눌림목 매수 두 가지를 갖다 말씀을 드리면, 추격 매수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불과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이 흥분해서 매수를 갖다가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나 팔기 싫었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구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보면은 뭐 270, 80만 원 그렇게 매수가가 찍힌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SK 스퀘어도 그렇고. 그런데 또 뭐 LG전자도 그렇고 이렇게 고점에서 잘못 사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30%가 여기서 또 순식간에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흥분해서 매수를 갖다가 하면은 되게 무리해서 큰 비중을 갖다가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되게 손실 규모가 순식간에 확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추격 매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조심해야 되실 것 같고, 반면에 눌림목 매수는 이제
매수할 때 조심스럽죠, 그렇죠? 아, 이거 과연 오를까? 뭐 아무튼 뭐 그런 구간. 그리고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사게 되잖아요. 오늘 뭐 삼성전자도 어떻습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시가가 오늘 29만 원이었죠, 그렇죠? 종가가 뭐 28만 7천 원, 뭐 6천 원 그런데 지금 애프터마켓은 또한 뭐 2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랬어도 결국은 그 가격을 지키고 있는 거죠. 다만 살 때는 조심스럽죠, 그렇죠? 추격 매수는 또 그러고 이렇게 막 급등하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막상 내가 살려고 하면은 이미 가격이 올라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흥분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눌림목 매수는 사실 뭐 누구나 뭐 따라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죠. 다만 이제 그 대형주를 갖다가 눌림목에 매수할 때는 좀 상황이 안 좋을 때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안 좋을 때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얼어붙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을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추격 매수는 이제 실패 시 크게 당하는 반면에 뭐 대형주 눌림목 매수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더라도 우리가 비중만 잘 지켰으면 충분히 뭐 복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추격 매수는 그렇게 수익률이 별로 높지도 않아요. 물론 되게 무리해서 매수한 분 같은 경우는 수익금은 클 수 있겠지만 반면에 그게 만약에 종목이 크게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 그러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손실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반면 앞에서도 제가 뭐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8일 만에 딱 정확히 100%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저가 매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거죠. 실제 수익률이 그러니까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격 매수의 가장 뭐 안 좋은 거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손절 못한 주식만 남게 되는 거. 그런 게 어떤 최악의 상황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근에 그렇게 매수를 진행했던 부분을 보면은 LG CNS라는 종목을 갖다가 이제 종가 베팅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빠진 날, 마이너스 한 7, 8% 빠진 날, 종가에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해서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사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렇게 사면상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3일 만에 거의 한 수익률이 8, 90%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매수해서 이렇게 뭐 한 8일 만에 100% 뭐 이런 타점들이 순수하게 잡은 거죠. 뭐 이 외에도 되게 많은데 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지금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의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국내 원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시면 이제 뭐 SK 스퀘어는 이제 뭐 15만 원이 매수 타점이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19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게 이제 50만 원대도 있고 20만 원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것들은 이제 매도를 갖다 했고 그리고 이제 89만 원 타점이 지금도 있고 우선주는 이제 7만 7천 원짜리. 그러니까 이게 그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으시는 분 그 한 분의 계좌에 이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들이 뭐 한 몇백 프로씩 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등을 갖다가 할 때마다 장기 물량들을 갖다가 조금씩 계속 매도를 갖다가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가 고점일 줄은 뭐 모르죠. 그렇죠? 여기서 뭐 한 차례 더 레벨업 갖다 크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동안 또 이렇게 눌림목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를 내가 좀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오시면 힌트를 갖다가 당연히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이드를 해드릴 뿐더러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인증을 하거나 수익률 그런 부분 보면은 저 사람이 장기 물량을 갖다가 조금씩 더 넣는구나. 오늘 뭐 내일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매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삼성생명을 갖다가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단순하게 타점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생명도 있고 뭐 삼성물산도 있고 SK 스퀘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건 그런 관련 그런 패밀리 같은 그런 주식 중에서 뭐 유독 제가 고르는 게 가장 수익률이 되게 좋은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죠. 한 6일 동안에 삼성생명은 이제 40%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해당 기간 동안에 10%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한 3배 이상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생명을 갖다 매수를 했고,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더 담고 싶은데 어떤 펀드 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담기가 어려웠던 그런 기관들이 대신에 삼성생명을 담았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삼성물산을 담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SK스퀘어를 갖다가 100% 타점을 제가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뭐 여러분들이 나도 뭐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기간 동안에 보시면은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부터 해가지고 신고가가 순식간에 나왔죠, 그렇죠? 거의 한 70% 정도 그렇게 아웃 퍼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여기 신고가 나오고 한 요 정도 오른 거죠, 그렇죠? 이게 3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신고가도 못 갔죠, 그렇죠? 오히려 6월 달에 고점을 갖다가 계속 부딪히다가 지금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아니고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삼성전자 타점을 잡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중에 누가 제일 조명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모멘텀들이 이 기업이 더 주가가 뭐 스윙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임팩트 있는 수익을 줄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훨씬 더 많이 고민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주식 투자를 갖다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일수록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식 비중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월가의 그런 펀드 매니저들, 연봉이 뭐 수십억씩 하는 사람들의 그런 30년 평균 수익률이 9%밖에 안 됩니다. 뭐냐면 펀드는 항상 주식을 갖다가 8, 90%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렇게 투자를 갖다 해보자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도 이제 이게 불과 이제 지난주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어땠냐 하면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을 줄일 때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제로 주식을 갖다가 신규로 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주식을 갖다 하더라도 비중을 작게만 들어갔습니다. 자동적으로 비중이 조절이 되겠죠. 반면에 이런 시기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중 자체도 무겁게 나가고 계속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을 조절을 해나가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안 되는 건 뭐냐면 가장 큰 착각이 주식을 갖다가 많이 보유를 갖다가 해야지 그게 수익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거든요. 물론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지수대에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갖다가 항상 많이 가져가는 건 계좌가 크게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안 좋은 주식도 차트가 이뻐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그런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시장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무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과 주식 비중은 반대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많이 오르면 비중이 줄어들고 시장이 많이 빠지면 주식 비중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실제 투자에 잘 응용을 갖다가 하시면, 또 어려우시면은 뭐 제가 가이드를 갖다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님의 강의까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을 보고 있자면 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많은 분들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현성창 멘토는 이 리스크 관리까지도 함께 해준다고 하십니다. 이 멘토님과 함께 전략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공부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중에서도 기회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통해서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의 추천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현대차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2주 전에도 여러분들께 현대차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가격이 51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2주 전에 코스피가 9,400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뭐 2,000포인트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폭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현대차가 51만 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48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대차는 뭐 주가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박스권에서 뭐 빠지긴 빠졌지만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해서 소프트뱅크하고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분으로 받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 통해서 다이내믹스 이제 상장에 대해서 7, 8월 달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거라는 거를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실적, 그러니까 안정성하고 그리고 성장성을 갖다가 같이 가지고 있는 주식.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한번 크게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휴머노이드 쪽이 현대차 그룹이 또 바통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정도면은 현대차를 갖다가 조금 부담 없이 분할 매수로 갖다가 물론 지난번에도 보다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인 47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60만 원 부근. 그러니까 이제 한 80만 원 부근에서 뭐 순식간에 한 뭐 40% 이상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도면은 현대차를 갖다가 사기에는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고 요즘은 실제로 주식 투자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뭐 그런 쪽처럼 안정성과 실적성 좀 성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수로 갖다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 안정성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2주 전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시장의 지수는 9,000선에서 7,000선까지 앞자리가 두 번이나 바뀌면서 내려왔지만 현대차는 그에 비해서 또 이미 많이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하방을 잘 다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추천주로 현대차 확인해봤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매매 정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은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시장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거래일은 좀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을 위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